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제가 캐나다에서 간호사로서 받은 첫 월급을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 첫 번째 월급은 일단 OT 기간이랑 프리세터 기간이 있는 월급인데요. 2주 동안에 4일간의 OT가 있었고 4일간의 근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4일은 7.5시간 짜리 OT를 했고 데이 3개 근무, 나이트 근무 하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얼마를 벌었을지 많이 궁금하시죠? 한번 살펴볼까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월급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RN을 기준으로 한 월급이에요. 온타리오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연도 간호사의 월급은 33.23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총 근무한 시간과 그리고 텍스가 얼마나 나갔는지 그리고 각종 뭐 펜션이라든지 HOP 같은 거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제 월급이 좀 스쳐 지나갔죠.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월급 명세서를 가지고 어느 정도 벌었고 어느 정도 텍스 같은 게 지출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OT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4일간에 7.5시간 OT가 있었고 4일에 근무가 있었는데요. 데이 3개, 나이트 하나 이렇게 기준으로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총 받은 금액은 2,556.39 캐나다 달러인데요. 사실 아직까지 언제부터 이브닝 페이가 나오고 언제부터 나이트 페이가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총 제가 일한 것 중에서 이브닝 페이가 2.25불인데 15시간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이트 페이가 2.65불로 해서 7.5시간이 나왔네요. 그리고 위크엔드 페이에서 2.8불로 3.75시간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모든 걸 공제하기 전에 이렇게 나왔던 월급인데요. 여기에서 뭐 CPP라든지 후업 그리고 인슈런스 같은 거 다 제하고 나서 받은 금액은 1,779.91 캐나다 달러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호비랑 그 5인 말고 개인 보험 그리고 헬스 인슈런스 같은 거 몇 개가 필수 사항으로 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랑이 회사에서 그 커버가 되는 보험이 같이 있는데 제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들지 않았고요. 나머지 보험들만 들었는데요. 그런 뭐 보험들 같은 거가 총 나간 금액이 776.48달러가 나갔어요. 이 중에서 그 인컴택스로 나간 달러는 433.95 캐나다 달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통장에 받아본 돈은 1779.91달러예요. 근데 이걸로만 봤을 때는 솔직히 한국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이 받는지 적게 받는지는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OT 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보통 OT나 프리세터 기간에는 100%의 월급을 주지 않고 일정 퍼센트의 돈을 주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그 1년차 월급에 준해가지고 월급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일단 이거랑 제가 이제 이거 다음에 받았던 월급을 보자면 그 다음에는 OT 없이 그러니까 멘토랑 같이 하기는 했는데 4일 근무를 했어요. 2주 동안에. 그래서 나이트가 2개, 데이가 2개 있었는데요. 11.25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세금 제하기 전에 돈이 1,990불 정도가 됐었고 실질적으로 통장에 들어온 거는 1,440불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인컴택스로 해서 200불이 조금 넘게 나갔는데요. 그거를 봤을 때는 지금 제가 한 달에 실질적으로 받은 돈이 3,000불이 약간 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수습 기간이 지나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정규 풀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데이, 나이트, 504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받게 되는 돈은 현재 제가 받은 월급보다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케줄을 보면은 S라는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그게 계산이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물어보니까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만 받는 혜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날에 7.5시간 일한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제 생각에는 그 2주 동안에 이제 스케줄을 다 따라서 일을 하게 되면은 간혹 가다가 그 정해진 시간 외에 오버타임을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1.5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스케줄이 12월 달까지 한 3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다 합치고 이제 수습 지나서 3개월 후에 이게 정식적으로 받는 월급을 보면은 이제 한국과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3개월 동안에는 신규 월급을 받고요.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경력에 준한 연차의 월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한번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간 예상을 해본다면은 한국보다는 약간 많이 받는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또 여기 텍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장에 찍히는 돈은 제가 일했던 한국 병원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그 일하는 강도라던가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 같은 거 대비 받는 돈을 한번 계산을 했을 때는 한국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다음에 제가 3개월 후에 제 경력을 인정받고 이제 월급이 오르게 되면 그때 한번 지금 월급이랑 비교하는 영상을 더 찍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아까 뭐 CPP랑 훅 같은 거가 나갔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교수님도 이거 후공 반드시 들으라고 미래를 위해서 꼭 들어야 된다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게 왜냐면 그 병원에서 일부를 지원을 해주고 제 월급에서 일부가 나가게 돼요. 그러면 50살 이후에 뭐 은퇴를 하게 되면은 받게 되는 펜션인데요. 제 월급에도 보면은 제가 제 후불 지불한 게 대략 178불 정도예요. 근데 회사에서 지원해 준 거는 200불이 훨씬 넘거든요. 회사에서는 220불이 조금 넘는 돈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거의 50%가 넘는 돈을 병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50%가 약간 안 되는 돈은 본인이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은퇴했을 때는 100%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병원에서 필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들어드리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공유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